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6월 18일, 이번 주도 어느덧 또 한 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해외 증시 먼저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 증시는 FOMC 충격으로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 증시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디커플링 이런 흐름인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은 좀 괜찮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 1% 정도 오른 이런 밤사이 미국 증시였고요. 우리나라는 이거보다는 훨씬 강했고요. 방금 전에 시작했던 유럽 지수도 살짝 약세 분위기라고 봐야죠. 프랑스만 한 0.1% 강보합 수준인데 독일, 이탈리아, 영국 모두 다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도 안 좋고 일본, 대만 별로네요. 홍콩 지수만 조금. 자, 환율은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 자, 유가도 안정되는 분위기. 구리값, 금값은 살짝 움직이고 있고요. 자, 보시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 막판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물량이 조금 나와서 막판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자, 코스닥은 오늘 또 다시 또 1.21% 상승 1015.88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준 하루였고요. 셀트리온도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남아공변이나 인도변 이쪽에도 동물 실험을 하는데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음 달 정도에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소식이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그건 것 같아요. 그 이스타항공 그 말 많은 그 이상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민주당 의원이었던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대주주, 사실상 소유주였던 그 전주 국회의원, 그분 이스타항공 인수설 때문에 이상직 죄송합니다. 이상직 의원 그 이스타항공 그 인수설 때문에 움직였었는데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리나요? 자,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넥스도 움직여줬고요. 에드칩스는 우원 살짝 하락. 하지만 오늘 IA도 움직임 괜찮았고요. 뉴스 한번 볼까요? 뉴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그냥 장 막판에 조금 떨어져서 소폭 상승으로만 마무리되었고요. 다만 코스닥, 바이오도 괜찮았고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조금 안 좋았을 뿐이지 나머지 중소업종 순환매 형식으로 모두 다 좋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이버도 괜찮았지만 더 높은 폭으로 카카오가 올라서면서 이 표현으로 뉴스원 표현으로는 굳히기에 들어갔다. 재밌는 표현이죠. 자, 거침없는 코스닥 하이킥. 자, 1015선 급등. 자, 1% 넘게 지수가 올라주는 코스닥 지수의 강세장이었고요. 환율이 1130원대 한 달래 최고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크게 문제는 저는 크게 문제 있는 분위기는 아닌데, 물론 흐름이 살짝 약간 저하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진정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코스닥이 뜨겁다는 기사가 조금 많고, 코스피도 여전히 뜨거운 상태죠. 3260 이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뜨거운 상태고요. 다우지수는 하락, 나스닥은 상승, 혼란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조기 긴축 예고라고 하는데 다 예상했던 부분 아닌가요? 근데 아직 긴축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안 꺼냈는데 이미 시장은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이 얘기를 계속 떠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시장이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메이저들이 개미를 털어먹기 위해서 떠드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 외에 뭐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증시도 뭐 코스닥, 코스피 뭐 상승, 시가총액 상위는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하락했지만 카카오, 네이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삼성 SDI, 셀트리온, 기아차와 LG 생활건강, LG 전자까지 좋았고요. 뭐 이노베이션, 뭐 포스코, 모비스, 현대차, 그리고 LG화학도 오늘은 살짝 빠졌네요. 이런 분위기.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뭐 어디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필요 없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에코프로비엠, 뭐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다 높은 상승률이고요. 뭐 어디가 딱히 안 좋다, 뭐 솔브레인이 조금 살짝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반도체 업종들이 다 대부분 다 상승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오늘은 코스닥은 잔치를 벌였던 그런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MTS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자, 바이넥스는 뭐 350원 올랐는데요. 장중에는 700원까지 올랐다가 350원은 반납하고 350원만 오른 상태로 마무리됐고요. 다시 21,000원 회복해서 뭐 코스닥 지수가 달려만 준다면은 바이넥스도 분명하게 상승 흐름으로 돌아설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스푸트니크 V와 뭐 바이오 CMO 위탁 생산 관련된 여러 가지 수주 소식, 실적 모멘텀, 여러 가지 미래 성장 가치가 부각되면서 다시 3만 원대를 두들겨 줄 수 있는 충분하게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다만 뭐 글자 그대로 이 종목에 타이밍을 못 잡으셔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당연히 감당하시고 인내하셔야 될 시간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투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투자가 아니고요. 자, 어떤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고 타이밍을 잡을 수는 있지만 들어가고 나서서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기다린다는 거는 돈이 묶인다는 거고요. 벌써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뭐라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2달 동안 이 종목에 발이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뭐 적게 물리신 분들은 20-30%, 많이 물리신 분들은 그 이상도 물리셨을 텐데, 항상 주식은 방향성이 아니다 그러시면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2-3% 손절하시면 되세요. 2-3% 무조건 손절인 거고요. 만약 자기가 절대 손절을 못한다, 자기는 돈 아까워서 손절 못한다, 그러면은 이용하시는 증권사 전화해서 로스컷 어떻게 설정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래갖고 로스컷 설정해 놓으면은 내가 거래하는 종목이 설정한 2-3% 가격이 왔을 때 무조건 자동으로 팔아줍니다. 자기가 스스로 못 판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2-3% 떨어진 주식이 갑자기 방향성을 돌려서 갑자기 4-5% 막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스스로 2-3% 로스컷을 못한다 그러면은 자동 로스컷 설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자, 바이넥스는 계속 꾸준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어제 살짝 말씀드렸던 이 ETF 상품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거의 5%대 상승이에요. 15,115원까지 갔다가 뭐 살짝 반납하고 15,030원. 자, 14,390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죠. 하루 만에 4%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잘 없죠.
자, 다만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이 상품 같은 경우에 그냥 누구나 다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교육을 받으셔야 되세요. 교육 신청하셔서 교육 이수 완료하셔야지 거래하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잘 ETF 주식 거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색하시면은 나와 있고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ETF 교육 한번 쳐드릴게요. 자, ETF 교육이라고 이렇게 치면요. 여러 가지 기사가 뜨잖아요. 레버리지 ETF 교육 수료 방법,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 교육 수료 후에 사전 교육 이수 번호를 MTS나 HTS를 통해 등록하시면은 이 ETF 상품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를 하시기 전에는 거래를 못 하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파생 상품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약간 안전하게 이런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알고 거래하시라고 교육을 만든 거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위험성이 없는데 ETF 상품 중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도 있고 인버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대표 업종을 다 150 레버리지로 코스닥 150을 응축해 놓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변동성도 있고 많이 거래량도 충분한데 그게 아니라 뭐 원유 레버리지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량도 별로 없고 이 보장되지 않는 약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ETF 상품을 거래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교육이란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상품 자체가 위험한 상품은 절대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ETF 뭐 레버리지 인버스 거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교육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자, IA도 오늘 충분히 퍼포먼스 나와줬습니다. 지금 900만 주 찍히잖아요. 제가 이 종목은 한 600만 주 정도 이상 터져주면은 쏴준다고 했는데요. 오늘 충분하게 쏴줄 수 있는 여건이었고요. 보시다시피 이 종목도 4.5% 이상 1380원 갔다가 왔죠. 자, 이렇게 갔다가 온다면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누누이 이 IA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에이드 시프트도 마찬가지고 윗꼬리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장 초반에 퍼포먼스를 즐기시고 자 아차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다가 2% 이상 빠진다 2% 이상 빠진다 싶으시면은 그냥 바로 뭐 1360원이든 바로 익절하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뭐 30원 40원 이렇게만 거래하셔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 4%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쏠쏠하게 단기 투자를 하면서 계속 현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비슷하게 움직이는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못 움직였고요. 이 종목도 조만간 이슈 띄우고 거래량 띄우면서 한 300만 주 이상 거래될 때 또 빨갛게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고가에서 끝나기보다는 윗꼬리가 달리고 끝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당일 포지션 정리하면서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AD칩스도 IA도 바이넥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그날 순간순간에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고 텀을 먹고 나오는 거지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 기다렸다 사는 거고 타점을 잡아서 주식을 샀다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하시고 방향성이 맞으면은 그 퍼포먼스를 즐기시다가 자 고점에서 먹고 나오는 거고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